반갑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2개만 할 겁니다. 자,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2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110조 원 주주 환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30조 원에 달하는 배당을 주겠다. 근데 넥스트레에서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돈을 준다는데 왜 빠지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이 자식은 왜 또 이러는 걸까요?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또 쪼개진다고요? 인적 분할을 하겠다. 하하. 카카오 인적 분할한대요. 일단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뉜다고 하는데, 너는 그냥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이거에 대한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카드 뉴스 통해서 일단은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깊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파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은 뭐냐면 2026년도 주주환원에 대한 재원을 올해입니다. 최대 90조에서 110조. 일단 예상치는 뭐 최소 100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 범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24년도에서 26년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이번 연도가 특별배당 주는 해죠. 특별배당. 특별배당을 주는 해라서 아마 이제 특별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연말 정도에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특별배당에 대한 그 재원이 이번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여 재원이 이제 90에서 110조 원이고요. 기존 정책 3년간 이 영업이익이죠. 이익잉여금의 약 50%를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올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남은 거죠.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미 29조 원, 약 30조 원에 달하는 환원을 진행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20.9조 원 진행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8.4조 원. 최근에도 15조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임직원들 성과금 주기 위해서 매입이 된 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3분기에는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뭐다? 총 합쳐가지고 90에서 110조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90으로 잡는다면 40조에서 많게는 60조 정도 남아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재원은 일단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 즉 이 40에서 60조 정도 남아있는 거를 현금 배당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내용만 보면 아주 상콤해요.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왜 주가가 왜 빠졌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시간의 주가는 도대체 왜 급락했을까? 일단 최대 110조 원입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재원 전망치 최대 110조 원. 주주환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3분기 현금 배당 약 3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 미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각 매입 규모가 미확정이에요. 그래서 10조를 하겠다는 거냐, 50조를 하겠다는 거냐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주주 환원 규모와 방식은 2027년도 1월 말에 이제 기말 배당을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시장은 이미 대규모 자사주 소각 기대감을 주가에 선 반영시켜 놨다. 그래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소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이미 선 반영 시켜 놨는데 아직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규장에서는 81,500원, 약 3% 정도대로 3.8% 정도 올라서 끝났죠.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되면서 갑자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중한때 266,600원 까지 나왔고, 넥스트레이드 마감이 270,000원일 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해서 끝났다는 얘기죠.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뭐, 그러니까 3.8에서 마이너스 2점 몇 가지 빠졌으니까 5.5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어마어마한, 네,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어떻게 할 건데. 3분기에 일단 30조 원을 준다고 했어요. 30조 원. 29조 뭐 얼마 되는 30조 원입니다. 일단 30조 원을 주는데 요거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안 돼요. 네. 주당 뭐 많이 잡으면 한 5,000원쯤. 네, 주당 5,000원쯤. 그리고 정규장 마감이 28만 원이지만 넥스트 트레이드가 27만 원이니까 27만 원에서 5,000원 배당이면은 약 1.8%? 네, 그 정도 나오거든요. 네, 2% 같이 안 됩니다. 뭐야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와, 돈 많이 벌었다면서 배당 많이 주세요. 근데 1.8%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야, 이 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전체적으로 한 5%에 달하는 배당을 좀 받으려면 말이죠. 이게 지금 27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4천 원 정도 네, 나와야지 되잖아요. 5% 나오려면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애매하죠. 네. 지금 13,4천원을 과연 줄 수 있겠느냐. 뭐 이제 4분기 때, 네. 내년 1월에 이사회에 결정했을 때 그만큼 배당 못 줄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재원은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배당으로만 준다 그래도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배당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는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확정된 게 뭔데? 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너 지금 좀 실망스러운데? 뭐 이렇게 나오죠. 시장에서는 20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최하단 언더라인이 100조였고요. 그 다음에 최대 200조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요거 그냥 아니고 100조만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왜냐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110조 원이 아니라 그 돈을 그래서 어떻게 돌려줄 건데 배당으로 줄 거냐?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거냐? 뭐냐?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해졌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정규장에서 28만 1,500원이 나왔고요. 넥스 트레이드가 가면서 주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27만원 마감이죠. 장중 한때는 26만 6천원 저가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26만 6천원.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위쪽에 저항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고요. 25만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크게 밀리진 않고 뭐 많이 빠져봤자 25만원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5만원까지 빠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죠. 한 6, 7%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6, 7%지만 여기서 치면 한 10% 빠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빠지면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하루 만에 안 빼게 되면은 이틀 동안 빠진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에 한 번에 그걸 반영시켜 가지고 매물이 쏟아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좀 안 좋겠죠. 다행히 그래도 주말 동안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열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야 지금 내가 삼성을 어떻게 밀어줬는데 지금 이따위로 날 배신해? 막 주주를 지금 네 뭐 개똥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으니까 당장 팔아버려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네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뭐 3분기 배당금도 일단 적은 게 아닙니다. 주당 5,000원이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보세요. 여기 지금 네 변동폭이 1,500원 올라갔는데 3.87이거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네 1 얼마입니까? 이게 3.87이니까 1. 얼마 안 되죠?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배당 받으려고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어? 네, 이런 거. 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네, 뭐 외부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쉽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망감이 조금 주주환원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실망 매물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만큼 안 나왔어,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내년 4월,
네, 내년 4월이 아니죠. 그죠. 내년 4월이죠. 기준일은 내년 2, 3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4분기 이제 기말에 대한 어떤 그 배당을 줄 때 특별 배당을 모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 배당이 그래도 10,000원은 안 줄 거예요. 주당 10,000원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주당 한 7,000원, 8,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다 합쳐도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13,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당 배당은 5%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매각 등등, 매입 등등이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팔아라. 이렇게 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뭐, 사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배당금 많이 주니까 삽시다. 이거 하기는 좀 애매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무조건 사자로 들어가기도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합이, 네, 그냥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지선이 25만원, 최종 라인 때는 20만원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 부딪혀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잠깐 출렁거리는 거 좀 감안할 수 있겠죠. 어차피 조정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럼 25만원 지지선 보면서 그냥 저는 홀딩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와 죽인다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가 이제 또 논란의, 네, 카카오인데, 카카오. 이 자식은 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본체를 둘로 나누겠다. 자, 이거는 이제 AI 사업을 본격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를 쪼개가지고 AI, 그 다음에 X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카오 AI, 그 다음에 카카오 X. 근데 카카오 X가 64%예요. 카카오 AI가 36%고요. AI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회사를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생각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일단은 카카오 AI에는 뭐가 있느냐? 카카오톡, 광고, 커머스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문점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투자회사라고 하는 요 카카오 X라는 부분들은 뱅크, 페이, 모빌리티 뭐 등등등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뱅크 정도만 좀 저거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네, 그죠? 지금 카카오가 이 카카오 X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SK의 인적 분할,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가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SK스퀘어를 이제 투자회사로 뺐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는데. 자, 어쨌든, 분할 방식은요,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아니고요.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죠? 그러면은 AI도 가지고 있고요. X도 가지게 됩니다. 비율은 36% 대 64%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들고 가는 거라 나쁜 건 아니죠. 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적 분할은 없어지는 거지만 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1월 1일에 분할 완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1월 27일 날 네, 카카오 AI 대상장 카카오 X는 변경 상장을 추진한다. 이게 X가 존속기업인 거죠. 네, 존속기업이고 여기에서 이 AI를 뚝 떼어가지고 사업부를 분리한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좋은 건 있어요. 네, 각자의 사업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보통은 말이죠. 신설 법인을 저는 좀 높게 쳐주거든요. 네, 이게 분할돼서 나갈 때 신설법인, 왜냐하면 사업부 잘 나갈 것 같은 사업부 독립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이걸 좀 더 높게 쳐주는데 여기서는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왜 움직이는 거야? 네,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주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쪼개진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쪼개진 다음에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이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하고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야, 나는 통신으로만 집중할게, 너는 투자에만 집중해 해가지고 둘 다 지금 사실은 다 잘 됐어요. 그죠? 둘 다 잘 됐습니다. 자, 잘 됐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애매한 거지. 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카카오 X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 네, 카카오 뱅크 정도, 네, 그죠? 네, 뱅크 정도. 이 카카오 AI는 지금 보면은 카카오톡, 네. 그 퀘스천 마크란 말이죠. 이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자, 일단 관전 포인트는 AI 사업의 기업 가치 재평가, 카카오 X의 계열사 지분 가치 현실화, 즉 여기 카카오 X가 가지고 있는 거 AI 쪽 사업부, 주력 사업부 떼어내고 남아있는 요 사업부들을 가지고서 재평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글쎄요시다. 네. 분할 이후에 두 회사의 할인율 축소 여부, 즉 얘네들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이냐. 향후 추가적인 계열사의 상장 가능성 이런 거요. 네, 이런 기업들 아직 비상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자, 주주는 분할 이후에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AI와 투자회사로서의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진다면 네, 양쪽에서 다 좋게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좀 드네요. 네,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동안 문화발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쳐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김범수 의장이 지금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물론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 AI, 그 다음에 카카오 X, 네, 이쪽의 대표이사가 좀 다르죠. 네, 요 대표이사가 누구더라? 네. 한 분이 김신영인가? 네, 뭐, 그쵸. 네. 정신아. 김신영이 아니고, 둘이 합쳤네. 카카오 AI가 정신아, 카카오 X가 김도영. 그냥 김범수 의장은, 네, 그냥 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한다. 물론 이제 뭐 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주주니까.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뭐지? 네.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냐? 도대체 왜 쪼개는 거냐? 사업을 키우겠다. 효과가, 네, 아니, 그리고 사업을, 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정말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근데, 뭐,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들이 이제 뭐 텐센트 대주주하고 블랙락 이런 애들이 빨리 저거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입김을 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걔네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뭐 때문에? 네. SK 스퀘어처럼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뭘까? 지금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저점을 일단 잡은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저점은 이제 3만원 정도에서 일단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권이긴 한데, 이거 잘못하면은 주가 폭락할 것 같은데? 아래쪽 지지선, 네, 보시면, 네, 라인이 어디입니까? 2만원? 이거 지금 좀 뭔가, 네, 저는 조금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회사 자체는 좋죠. 네, 회사 자체는 뭐, 유보율 좋고, 부채비율 먹고, 뭐, 좋긴 좋은데, 그러면 과연 쪼개지 않는 게 낫느냐?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 AI 쪽하고, 투자 쪽하고 완전 나눠가지고 가는 거. AI 사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투자 쪽하고 AI 쪽하고, 모르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뭐 실속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이쪽으로 키운다. 그렇죠. 대표이사가 지금, 네, 다르니까. 네, 대표이사가 또 달라지니까. 정신아, 김도영. 이름 되게 어렵네요. 정신아, 김도영. 이름이 어렵지 않은데 내가 못 외우는구나. 자, 아무튼, 네.
좀 더 이제 뭐 책임 경영, 전문 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가 아직은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지금 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AI가 많이 약하죠. 네. 이거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요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상장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상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뭐 카카오 X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이라면은 분리를 시켜놓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 문어발식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상장시켜 저것도 상장시켜 막 이게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상장 못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쪼갤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네,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지지선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저는 그냥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뭔가 조금 찝찝하죠. 네. 그래서 찝찝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팔 이유도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의도를 좀 더 봐야 되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시장은 약간 실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의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보유 관점이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네, 3만원 정도 맥시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3만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팔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에서 나가게 되면, 주력 사업부로 띄어가지고 한쪽으로 독립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인적 분할 이후에는 카카오 AI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카카오가 AI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력이 있는가? 네, 이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X를 봐야 되느냐? 카카오 X를 보자니 또 여기는 비상장 자산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가치를 띄어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지? 네.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자꾸 이런 의문점이 되돌이표가 됐는데, 뭐 어쨌든, 네, 상황만 보면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건 간에, 네, 그렇게, 네, 재상장 이후에는 그래도 AI 쪽을 보는 것이, 네, 전통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두 종목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냥, 네, 그렇잖아요. 그냥 그겁니다. 그냥 뭐,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둘 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조금 나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 진단하고요. 네. 즐거운 주말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